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쓰고 있는 한국 돈, 이대로 가다간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웬 섬뜩한 질문이냐고요? 하지만 최근 우리 지갑 속 원화의 가치를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 주요국 통화들 사이에서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폭이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미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의 한 장 한 장에 담긴 가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많은 분께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지갑 속 돈의 힘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이 우리 각자의 삶과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혹시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 근본적인 궁금증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과 직결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원화 가치 급락 현상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당장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환전소 전광판에 깜빡이는 달러 환율 숫자를 보며 심장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며칠 사이에도 널뛰기 하듯 오르는 환율은 해외 구매를 망설이게 하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울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물가 상승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입되는 식자재나 공산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표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마다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 시대 같은 문구들이 연일 등장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죠. 마치 애써 쌓아올린 지폐 더미 옆에 놓인 휴지 조각 이미지가 섬뜩한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돈의 가치가 정말 이대로 위태로운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몇 차례나 원화 가치의 폭락을 경험하며 혹독한 시기를 보냈죠. 우리 역사 속에는 뼈아픈 경제 위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를 떠올려 보시죠.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모아 국가부채를 갚았던 그 시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한때 1,000원 아래였던 환율이 2,00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우리 돈의 가치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죠. 금 모으기 운동 현장에 줄지어선 시민들의 모습이나 당시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웠던 경제위기 기사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또 한 번 원화 가치의 급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급등했고 경제 전반에 거쳐 심각한 타격이 있었죠. 과거의 경제위기 시기에는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화 가치 하락은 과거의 위기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현재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우려와 회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대비해야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지표들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단순한 등락을 넘어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를 키우고 있죠. 우리 원화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요 31개국 통화 가운데 무려 뒤에서 5번째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후미 그룹에 처진 선수처럼 우리 경제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냉엄한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하게 하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당장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치솟는 환율에 깜짝 놀라실 테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얇아진 지갑을 느끼실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결국 우리 생활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원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는 현상은 우리 경제 전반에 드리워진 불안감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원화 가치가 힘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제 퍼즐처럼
원화 약세는 여러 요인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내부의 상황, 두 가지 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를 휩쓰는 강력한 달러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은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완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는 그야말로 왕의 통화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묶이고 공장들이 멈춰서는 모습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면이죠.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고스란히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수입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니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상황도 원화 약세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해외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의미죠. 마치 가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살림이 팍팍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곧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는 국제 자본의 속성상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원화 약세에 무게를 더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활발하게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모습처럼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자꾸만 아래를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혹시 우리 돈이 진짜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 원화가 가치를 잃고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화폐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볼까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곤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아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술에 가득 지폐를 싣고 다녀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심지어 벽지가 너무 비싸서 돈으로 벽을 도배하는 웃지 못할 풍경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짐바브웨 역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발행되었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을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도 이처럼 끔찍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길을 걷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화폐 붕괴를 경험했던 국가들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견고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막대한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죠. 마치 든든한 금고에 충분한 비상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원화가 과거 사례들처럼 갑작스럽게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약세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 밥상 물가가 불안해지고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이라도 계속해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견고한 기반을 가진 경제라도 지속적인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결국 우리 원화가 당장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현재의 원화 약세 현상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외환 시장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과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중국 경제의 둔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 수지 적자 심화와 같은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원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원화의 가치는 그저 지폐 한 장에 새겨진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미래의 풍요로움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갑 속 돈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 각자의 재산과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이 한 장의 원화는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은 물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까지 심층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